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당연히 테슬라 소식들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좀 오래된 소식이죠. 제가 이걸 왜 찾아봤냐면요, 요즘 제가 모델 3를 위주로 타고 있습니다. 그게 카시트를 이제 모델 Y에서 모델 3로 옮겨놨는데, 그게 이제 뉴욕을 좀 자주 나가다 보니까 모델 Y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주차비를 SUV로 해서 이걸 돈을 더 차지하니까 그냥 요즘은 계속 모델 3에 그렇게 세팅을 하다 보니까 그걸 또 바꾸기가 귀찮다 보니까 결국에 모델 3를 요즘 자주 몰고 다니는데, 그 이상하게 모델 Y를 타다 모델 3를 타는 건지 아니면은 요즘 그렇게 앞에 그런 럼바 서포트도 없애버리고, 물론 잘 안 쓴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알아서 없애주셨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품질이 좀 좋아지나 하다가 좀 다시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차가 주저앉나 라는 또 느낌도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차가 굉장히, 제 모델 3가 이게 차고가 굉장히 낮은 것 같은,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일이 터지면 구글링이 필수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이슈는 보이진 않고, 옛날에 이런 재미난 기사가 나 있더라고요. 일부러 이제 유럽에서는 모델 3의 그런 서스펜션을 좀 낮춰가지고 이게 차고를 좀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일부러. 그러면은 에피션시가 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력 휠이라고 하나요, 한국어로? 그러니까 공기 저항을 좀 줄여주는 휠을 장착한 것보다 더 좋다라는 거죠. 보통 그런 게 3-4% 정도의 전비를 이제 증가시켜 주는데, 아예 서스펜션으로 요걸 이렇게 낮춰주면은 에피션시가 7%나 올려진다고 합니다. 당연히 공기 저항이 줄었으니까요. 그리고 좀 더 안 그래도 스포리한데 더 스포츠카 같은 느낌? 좀 공간이 넓은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계속 듭니다. 오히려 더 기분, 그런 면에서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테슬라답게 품질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의심이 계속 됩니다. 여튼 이렇게 차고가 낮아지면 좀 더 전비가 좋아진다. 그리고 관련 뉴스로 보니까 이제 모델 Y는 이제 토잉할 수 있는 그 힌치가 있죠. 그 토잉 하게끔 이렇게 연결해서 뒤에 트레일러를 이제 끌어봤답니다. 한 3,000파운드 정도 되는 보트였고요. 재미났던 점은 오토파일럿이 듣지 않는다라는 점. 이렇게 뒤에 뭘 끌고 가게 되면 오토파일럿은 어벨러블 하지 않습니다. 쓸 수가 없었고, 당연히 뒤에 3,000파운드면 1,000kg 이상 되는 걸 끌고 가니까 전비가 이제 떨어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킬로미터당 300W가 넘는 거면 꽤 많이 쓰는 거긴 한데, 당연히 일반 내연기관도, 이분이 정확히 그런 수치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 내연기관도 그 정도의 보트를 끌고 가면은 당연히 연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이제 후기가 인스턴트 토크, 그래서 좀 더 컨트롤하기 좋았고, 리제너레이션 브레이크, 회생제동 브레이크가 이게 뒤에 뭘 끌고 가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분이 끌고 가는 이 트레일러에는 브레이크가 없답니다. 그렇지만 이 뒤에 무거운 걸 달고 가다 보니까 리제너레이션이 훨씬 더 이게 세게 걸려서 원페달 드라이빙이 훨씬 더 브레이크 같이 더 작용을 했다라는 후기를 남겨주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제 차가 너무 서스펜션이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고요. 좀 더 이제 테슬라 소식으로는, 지금 이런 테슬라 공장을 드론으로 이렇게 날려가지고 열심히 그 내부 사항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참 많죠. 지금 보면 모델 S, 리프레시된 모델 S가 지금 대량으로 대기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6월 10일에는 둘째 주에는 정말 많이 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더 재밌는 걸 또 찍어주셨는데, 이제는 모델 Y의 그 캐스팅, 다이 캐스팅을 당연히 뒤에는 찍어내고 있었죠. 근데 앞에도 찍어내는 사진들이 막 전에 돌아다녔었죠. 근데 그게 이제 텍사스에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프레몬트 캘리포니아 공장에서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앞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뒤도 찍어내고 앞도 찍어내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말에나 될 줄 알았는데 벌써부터 이제 양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테슬라는 빨리 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얻는 이점이 뭐냐면, 찍어내니까 단차라든지 그런 것도 훨씬 더 이제
간편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이거를 한 70여 개 피스를 용접해서 붙였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는 거죠. 한 방에 찍어서 그걸 이제 붙여버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커스트 세이빙이 되는 거죠. 이걸 용접하기 위해서 로봇들이 다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 공정을 모두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츰차츰 원래 하려던 진짜 완전 자동화, 사람이 개입되지 않고 완전 자동화에 한층 더 빨리 다가가는, 이게 되는 속도가 생각외로 빠르다라는 겁니다. 지금 참 이런 면에 있어서는 참 대단한 회사고요. 이렇듯 기술 발전이 요즘 인플레이션 논란도 있는데 결국 차량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낮춰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현재는 차량 가격을 계속 올리고 부품도 빼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이런 진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면서 좀 가격을 낮춰주는 것도 한번 한편으로는 기대해 봅니다. 플러스 이 기술적인 진보가 또 어디까지가 있냐면, 댓글에도 좋은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이 드라이 코팅을 지금 옛날부터 얘기하고 있었죠. 맥스웰에 그 그래파이트를 코팅하는데, 현재 배터리는 이제 웻 프로세스를 해서 그 솔벤트를 날려야 된다라는지 물이 굉장히 많이 개입되는데,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 지금 드라이 코팅 및 또 그 물을 재활용한다라든지 여러 스타트업을 인수했다라는 테슬라 그런 소식을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기가베를린에 지금 물의 소모량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거죠. 얼마나 적냐면은 뭐 여기 수치도 나와 있지만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요 정도의 물이 모델 Y 어셈블리 하는 대로 해도 엄청 쓰일 텐데, 실제로는 지금 이런 세이빙하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기술을 이용해서 모델 Y 프로덕션 플러스 배터리 셀 팩토리까지 이제 합친 것까지, 그러니까 훨씬 더 엄청 세이브를 한 거죠. 뭐 거의 한 2배 이상 세이브를 하는 건데, 지금 거기에 거의 이제 다가왔다라는 그런 에스티메이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터리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친환경이냐라는 반론을 많이 제기하니까요. 반가운 소식 중 하나입니다. 참 친환경적인 면에서도 참 잘 보여주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최근 품질 이슈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만, 차라는 거는 어느 정도 취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는데, 4월달 이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참 이런 귀중한 데이터, 테슬라 차량 판매량은 좀 이렇게 트래킹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4월달 2등, 3등이 지금 테슬라죠. 1등은 홍강 미니지만 이건 뭐 계속 얘기하지만 이건 워낙 작은 차니까요. 그리고 이제 모델 Y가 모델 3를 이제 넘겼다라는 점. 요즘 저도 그걸 많이 체감하고 있는데, 제 모델 3가 이렇게 좀 주저앉은 게 다른 차랑 비교해볼까 하는데, 워낙 주변에서 지금 모델 Y를 많이 사니까요. 그리고 사시는 분들이 대충 얘기 들어보면은 품질이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좋은 줄 알았는데, 여튼 좀 안 좋은 소식도 조금씩은 다시 들리는 것 같습니다만, 판매량은 이렇게 좋다라는 점, 그리고 year to date로는 여전히 테슬라 모델 3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의 패턴이 항상 그 분기 말에 밀어내기 때문에 4월에 벌써 이 정도 팔았다라면은 서플라이 쇼리지도 좀 크게 겪었죠. 근데 물론 지금도 그 영향은 있긴 하지만, 기존의 그런 트렌드를 따른다라면은 여전히 2분기에도 20만 대 가까이는 충분히 팔지 않을까. 그러면은 20만 대만 좀 넘어주면은 결국 요번에 분기 평균 20만 대를 판다 치면은 80만 대면 그거 역시도 50% 이상 성장이니까, 물론 100만 대를 가면 엄청 좋긴 하겠지만, 캐시우드의 그런 에스티메이션, 그 베이스에는 멀티플이야 뭐 사람들마다 다르게 줄 수는 있지만 결국 50%씩의 차 판매량이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지만 뭐 전에도 얘기했듯이 완벽한 차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리콜도 엄청 터지니까 이 정도로만 계속 판다고 해도 지금 뭐 경쟁사인 폭스바겐의 뭐 ID3나 ID4에 비하면, 그리고 ID3가 모델 3를 엄청 잠식할 거라는 모습과는 지금 이 판매량은 그다지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year to date로도 썩 그렇게 판매량이 그 ID3나 ID4가 이렇게, ID4는 뭐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근데 ID3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핵심 또 이제 충전 얘기를 하기 전에 루시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전에 제가 리비안의 그런 밸류에이션이 의미가 없긴 한데, 차를 한 대도 안 팔고 밸류에이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당연히
팔고 거기에 어떤 애프터 이펙트 효과로 뭐 이런 걸 붙여가지고 하는 건 뭐 좋긴 한데, 또 이번에는 루시드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나왔습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한 대도 팔고 있지 않죠. 그래도 예, 나름 여기 보면은 밸류에이션을 이래저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CCIV로 예, 처칠 캐피탈랑 지금 스펙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계산해서 쭉쭉쭉 나와서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30 빌리언 달러라는 거죠. 40조 원 정도 되겠군요. 그러니까 리비안이 70조를 본다고 하니까 루시드 모터가 굉장히 싸게 보이는 이 착시 효과가 일어나서 이 기사도 가져왔습니다. 근데 착시 효과일 뿐, 예, 누구도 지금 차를 한 대도 안 팔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거를 정확히 밸류에이션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정확히 보기는 어렵지만 저희 옆 동네가 70조를 넘게 부르니까 갑자기 어차피 제가 볼 땐 둘 다 거기서 거긴 것 같긴 한데 38조 부르니까 왠지 제가 되게 싸게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보이는 것 같아서 예, 한번 이렇게 기사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 이 충전 문제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죠. 결국은 전기차에 있어서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이런 충전 인프라가 참 중요한데 어디다 지을 거냐라는 거죠. 카인드랍에서 좀 의미 있는 기사를 내놔서 그걸 읽다 보니까 그중 이제 구독자님과 꼭 나누고 싶은 거는 뭐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건 테슬라도 근데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테슬라 이런 문제점 정말 압도적으로 슈퍼차저를 깔아놨지만 미국 중부의 그 맵을 보면 그냥 텅 비어있죠. 그리고 제가 옛날 얘기를 이제 다시 끌어오면 캐나다를 간다든지 코비드 전 얘기입니다. 캐나다 가는 영상도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 놀러 갔다 오는 거 보면은 그 충전소 하나만 있어서 지금도 하나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에서 과속을 한다든지 조금 더 그런 커먼 스피드, 그러니까 법정 속도가 아니라 대부분 그 교통 흐름을 좀 아무도 없는 도로들은 좀 고속으로 가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차하면 충전을 못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한적한 데는 사실 이게 없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를 꼬집었고요. 이런 빅갭. 그런데 너무 충전 시설이 부족하다. 근데 앞으로도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서버는 지금 충전 인프라도 부족하고 지금 어제 얘기했듯이 아직까지 이런 전기 충전소를 세우는데 법적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리뉴어블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법적 문제라든지 그 인프라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충전소도 여러 가지 법 문제라든지 그런 배선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장벽들, 우리가 이건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주유소와는 달리 아직은 이런 허들들이 미국 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겨내고 계속 테슬라가 저렇게 슈퍼차저를 깔아가는 게 참 어찌 보면 그게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 게 쉬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법 문제라든지 제도 문제 그리고 전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할 게, 그러니까 남이 하면 다 쉬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냥 결과물만 보면 이거 쉽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충전 까는 문제도 지금 리뉴어블 에너지의 그런 그리드 문제, 배선 문제, 전력을 어떻게 나눌 건지 연결할 건지 그런 문제들과 법 문제들 못지않게 어렵다는 거 플러스 이게 수익이 전에도 얘기했듯이 안 나요. 너무 안 납니다. 그래서 미시건 같은, 뭐 원래 미시건이야 그게 빅3가 있는 데지 않습니까? 디트로이트, GM, 포드, 뭐 크라이슬러. 그래서 어차피 그런 저항도, 딜러들의 저항도 있지만 주정부 자체에서 이런 친환경 흐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이게 솔라셀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초기 설치 비용이 꽤 크고 A third of cost installing plant station이라고 써있죠. 이게 뿐만 아니라 이 패스트 차징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시기면은 이니셜 인베스트먼트를 뽑아내는데 20년에서 25년이 걸린답니다. 이러니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충전소를 자꾸 서드파티에 떠넘기고, 그러니까 서드파티 회사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다지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좀 위험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돈을 회수하는데 오래 걸리면은 과연 누가 이렇게 달려들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정부가 그 파트너를 찾기가 되게 어려웠답니다. 그러니까 충전망을 까는 게 보조금이 없으면은 찾기가 지금 되게 힘든 거죠. 그러나 테슬라는 이걸 하는 이유가 그게 차를 많이 파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게 포지티브 피드백으로 돌려오고 지금 워낙에 큰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기 때문에 얘 말고는 다 이런 여러 가지 아까 그런 정리하면 법 문제, 이익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참 수두룩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디에 깔 건지 어떻게 깔 건지 여전히 어렵다.
아닌가가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그렇게 인프라스트럭처를 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특히나 역시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수익성이죠. 예, 수익성이 너무 낮다. 지금 이거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뭐 폭스바겐은 답이 없죠. 그 벌금 맞아가지고 이거 깔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눈물을 머금고 까는 거지만 다른 회사들도 특히나 이런 충전소로만으로는 아직까지는 전망이 먼 미래에는 밝겠지만 이 기간을 어떻게 견딜 건지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쉽지 않겠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가 그렇게 레스토랑 사업이라든지 그게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게 아닌가. 뭐 원래 그건 했던 얘기지만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라든지 충전하면서의 어떤 부가 서비스를 계속 붙이려는 이유가 이런 배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이제 세븐일레븐이 전 미국에 있는 이제 세븐일레븐의 EV 차징을 많이 보급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타겟이 지금 테슬라랑 손잡고 슈퍼차저를 지금 미국 타겟 매장에 슈퍼차저를 열심히 깔고 있죠. 그 신기하게 색깔도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양쪽 다 그 색깔이 타겟도 빨간색이거든요. 뭐 매칭도 잘 되고 물론 사람들은 현재 집밥 아니면 어쩌다 슈퍼차저를 선호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논문도 보여드렸지만 뭔가 이런 회사들이 많이 동참해서 또 파이가 커지고 문화가 좀 바뀐다라고 하면은 집계 효과를 또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생각도.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커져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대로라면은 소비자들은 그냥 집밥 아니면 어쩌다 슈퍼차저 멀리 갈 때 요거니까 뭐 편의점이라든지 여러 이런 큰 기업들이 지금 서드파티 충전소가 아니라 이런 회사들이 충전망을 끼고 이렇게 가면은 뭔가 또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 여튼 이렇게 세븐일레븐이 전기차 충전소를 늘려준다고 하니까 지금 앞서 설명한 거에 반해서는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